한국식 대량검사는 징병제 선물이라는 일본 언론. 혐한 신문인 조중동 등에서 혐한 기사를 배설하면 일본의 듣보잡 미디어에서 이것을 받아서 확대 재생산하며 일본 내 넷 우익들에게 혐한 바람몰이를 합니다. 어느 정도 바람몰이가 되면 일본 메이저 미디어에서 나서서 혐한 기사를 배설해서 전 국민이 혐한에 나서는 구조입니다. 웃기는 것은 이를 다시 국내 혐한 신문들이 받아쓰기 한다는 것입니다. 4월 14일자 일본의 후지뉴스 네트워크에서는 한국식 대량검사는 징병제의 선물, 신종 코로나가 흔들 자유의 가치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기사 역시 새로운 내용의 기사는 아닙니다. 이 기사는 하류인생TV에서도 4월 3일에 일본 내 다른 미디어에서 보도했다고 소개한 한국 코로나 검사 세계 최대급 뒤에는 동원된 의사라는 일본과 별로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와 비교해서 일본의 PCR 검사 건수가 적은 현상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한국처럼 대량의 검사를 해야 되며 한국식을 도입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일본이 한국식을 도입할 수 있는가? 결론은 나라의 본연의 자세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대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본연의 자세가 너무 다르다는 점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반박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합니다만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일본은 정치가들의 국민을 대하는 잘못된 자세와 능력 부족으로 한국과 같은 대량검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자기 고백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먼저 대량검사를 지탱한 것은 공중보건위에 의한 이동검진이었다 해서는 일본에서는 한국검사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드라이브 스루인데 마치 한국의 발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2009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이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시에 이미 개발한 방법이며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검사 방법은 드라이브 스루가 아닌 이동검진이라고 합니다. 7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태구시는 3월 23일 현재 6만 8천여 건의 PCR 검사를 했지만 이 중 54%인 3만 7천여 건이 이동검진으로 검체 채취를 해서 보건소에서 채취된 1만 9천여 건, 드라이브 스루에서 채취된 1만 1천여 건을 훨씬 웃도는 숫자이다. 보건소가 호별 방문해서 채취하는 것은 감염 의심자가 이동하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지만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공중보건이라고 합니다. 공중보건위는 병역 대신에서는 징병제에 의해서 생긴 공중보건위를 설명하면서 징병이 의무화된 한국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이 공중보건위를 코로나19 대책의 최전선에서 일하도록 명령한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올해 공중보건위가 될 예정인 의사들까지 최전선에 투입하여 총 인원이 2,700명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파견된 의사는 보건소 직원과 함께 3인 1조로 호별 방문해서 10팀이 하루에 280명의 검체를 채취했는데 이는 징병제가 있는 한국에서는 정부 명령 하나로 파견할 수 있는 젊은 의사가 3,000명 가까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불가능하다. 이 점을 무시하고 한국과 같은 검사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일본과는 다른 프라이버시관, 감염자 추적 및 마스크 관리를 용이하게 해서는 징병제가 있는 한국에서는 북한과의 전쟁이 휴전 중이지만
현재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준전시 상태의 부산물로 공중보건위가 코로나 대책에서 대활약한 셈이지만 그 외에도 코로나 대책에서 도움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제도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세무신고,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계약, 건강보험 가입, 학교 입학이나 기업 입사 등 모든 사항과 연결되고 있어서 한국 당국이 조사하려고 하면 개인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고 어디에서 근무하고 어디에서 쇼핑을 하고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등을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다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대책에서 감염이 확정된 사람의 농후 접촉자를 조사할 때 이 주민등록 번호를 활용해서 감염자의 동선을 보건당국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감염자 동선은 방문한 점포명을 포함해 모두 상세하게 공표되고 있다. 준전시 체제의 한국에서는 국가적 위기시 다소의 프라이버시와 사건의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의식이 일본보다 강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마스크 판매를 1인당 일주일에 2장으로 통제했지만 주민등록번호나 그에 연결된 건강보험 번호를 활용함으로써 한 명이 2개 이상의 마스크를 사지 못하도록 관리했다. 만약 일본에서 같은 마스크 판매 통제를 실시한다면 부정방지를 위해 엄청난 행정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는 국가의 본연의 자세에서는 한일 간 코로나19 대책을 비교하면서 뜻밖에도 국가 본연의 자세에 큰 차이가 부각되었다.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준전시 체제이며 징병제와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가진 한국과 전후 많은 국민이 국가권력 강화에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온 일본에서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의 어프로치 방식이 전혀 다른 것이다. 프랑스 신문 피가로는 한국의 감염자 동선 공개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유럽에서는 도입할 수 없다고 프랑스 정부 과학자문위원을 맡은 감염학자가 비판한 것을 전했다. 그러면서 프라이버시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을 통렬하게 비판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으로 현재 세계 각국은 코로나와의 싸움에 집중하고 있지만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나 징병제가 있고 정부 권한이 강한 한국에서 봉쇄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은 눈앞의 위기에 대처하느라 정신없지만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수습되었을 때 우리들은 자유, 인권, 프라이버시 등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가치와 어떻게 마주하는 것일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위기는 국가의 본연의 자세조차 근본적으로 바꿔버릴지도 모른다면서 기사를 마칩니다. 기사 말미에 지난 3월 중순 한국 시스템은 실시간 동선 추적의 수단을 사용하는 등 극단적으로 강제적이라고 한 감염병 자문위원인 드니 말비 박사의 말을 보도한 기사를 인용하는 경광부회를 합니다. 이런 인식은 일본인들이 수년 전 자신들은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유로에 속해야 된다면서 끊임없이 유로에 편입시켜달라는 공작을 벌이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기사에 대해서는 다른 프랑스 기자가 유럽인의 오만함을 지적하였으며 프랑스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해지자 결국은 몇몇 도시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정부도 대규모 진단검사를 실시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자신들이 가장 기본적인 자유라고 주장하는 이동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도시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이를 어길 시 처벌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문제는 일본 정부도 지난 3월부터 대대적인 마스크 증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연일 떠들어댔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아베노 마스크로 전 세계로부터 조롱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많은 일본 국민들이 PCR 검사를 해달라고 요구해도 의료 붕괴를 걱정하면서 해주지 않더니 이제는 드라이브 스루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기자의 심정은 그간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정부는 정상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코로나19 검사를 회피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올림픽이 1년 연기되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자 이제까지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능력 자체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데 대한 마지막 몸부림일 것입니다.